이번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스프링 부트 액추에이터와 스프링 부트 어드민 그리고 스프링 시큐리티를 최종적으로 조합해서 그 모니터링하고 제어하는 것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먼저 클라이언트 모듈에다가 이제 스프링 시큐리티를 적용할 것입니다. 왜냐면은 클라이언트에도 지금 보면은 그 액추에이터라고 하는 엔드포인트에다가 지금 아무나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아무나 들어가면은 거기서 이제 힙덤프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환경 버스 정보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액추에이터라고 하는 엔드포인트 부분을 어떤 아이디 패스워드를 이용해서 로그인만 해야지 된 사람만 이제 그쪽에 액추에이터 엔드포인트를 접근할 수 있게 바꿔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스프링 시큐리티 운전성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하는 것은 클라이언트 모듈입니다. 자, 클라이언트 모듈에다가 운전성에다가 자, 시큐리티를 넣어주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액추에이터라고 하는 그 엔드포인트 부분에 대해서만 이제 그 보안을 넣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웹 시큐리티 컨피규러 어댑터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상속받은 하나의 클래스를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이렇게 액추에이터 밑에 별표 하면 이제 액추에이터 밑에 있는 모든 자식과 자손 패스들을 다 포함하는 거죠. 그것들은 인증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은 HTTP 베이직 인증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하나 만들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건 꼭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베이직 HTTP 베이직 오스 쓰지 않고 나는 뭐 OOS를 쓴다든지 뭐 JWT 뭐 커스텀한 그런 인증을 쓴다든지 그런 거 하고 싶으면 하면 되는 건데 어쨌든 저는 이제 제일 간단한 HTTP 베이직 오스를 한 것이고요. 이제 그리고 사실 이렇게 뭐 액추에이터 같은 것들은 이제 뭐 어떤 시스템이 이제 계속 호출하는 것이라서 이제 굳이 막 JWT나 이런 것들을 JWT나 OOS 같은 거 안 쓰고 보통 그냥 ID 패스워드만 해서 하면 되기 때문에 HTTP 베이직 오스만으로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해서 액추에이터 엔드포인트에 대해서 이제 HTTP 베이직 오스를 하라라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ID 패스워드가 필요하겠죠. 계정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아무에다가 스프링 시큐리티 밑에 유저에다가 해서 이제 myadmin이라고 하는 네임과 패스워드를 가지고 있는 이런 계정을 하나 만들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 롤은 뭐 어드민이라고 넣어놨는데 중요하진 않습니다. 요까지만 적어도 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계정을 추가해주고 그 계정을 요 엔드포인트에다가 이제 적용하겠다 뜻이고요. 자, 그럽니다. 자, 그래서 요 시큐리티 시큐어 컨피그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클라이언트니까 여기다가 자, 이 클래스 만들고요. 자, 그리고 복사해서 붙여넣기 할게요. 요거는 자, 이렇게 해서 요것을 상속받은 빈을 하나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액추에이터 밑에 있는 모든 거에 대해서 이제 인증이 필요하다. HTTP 베이직 인증이 필요하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계정이 필요하니까 요렇게 야물에다가 넣겠습니다. 여기 스프링이 있으니까 요 부분만 여기다 넣으면 되겠죠. 그리고 없애고 자, 이렇게 해서 다시 띄워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저희가 이제 계정을 넣고 그 계정을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적용하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액추에이터 그 패스로 들어가면은 이제 아까 전에는 그냥 바로 제이슨이 나왔는데 지금은 ID 패스워드 넣어라라고 하는 팝업이 나와야 됩니다. 자, 그리고 myadmin이라고 하는 거니까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액추에이터. 자, 이러니까 이제 아까 전에 나왔는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ID 패스워드 넣으라고 나오죠. 그래서 제대로 된 값을 넣어서 로그인 눌러주면은 그제서야 이제 되는 겁니다. 이후부터는 여기 이제 쿠키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도 이제 자동으로 계속 쿠키가 연동되어서 계속 동작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액추에이터 요 패스에 대해서 이제 보완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스프링 부트 어드민에 대해서 설명했을 때 스프링 부트 어드민 서버 모듈에서 클라이언트 쪽으로 이 액추에이터 엔드포인트를 계속 호출해 가지고서 이제 값을 가져온다 했어요. 근데 지금 봤다시피 이 액추에이터 이 패스 부분에 대해서 인증을 했기 때문에 서버도 이쪽을 호출할 때 딱히 아이디 패스워드를 넣지 않으면은 그 401 그 어노스라이즈 에러가 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서버도 아이디 패스워드, 여기에 대한 아이디 패스워드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냐면은 클라이언트 쪽에서 이렇게 인스턴스 밑에 메타 밑에 유저에다가 네임과 패스워드를 넣어주면은 나의 이 액추에이터 패스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 네임과 이 패스워드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가 필요하니까 이거를 내가 지금 알려줄게. 그러니까 너는 이거 갖고서 인증을 해라 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부분 여기까지는 원래 있던 것이고요. 이쪽 부분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야물에 어디였죠? 스프링부트 어드민 클라이언트 그리고 URL 바로 자 여기 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이러면은 메타 정보로 이제 이 계정이 필요한데 계정을 알려줄게 서버한테 보낼 것이다. 스프링 시큐리티 유저 밑에 유저의 네임 요거죠. 스프링 시큐리티 유저의 네임 그러니까 요거죠. 이 정보죠. 그리고 요 패스워드는 요거니까 마이 어드민이 여기에 자동으로 매핑이 되겠죠. 그래서 서버에게 나한테 이 나의 액추에이터에 접속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아이디 패스워드를 알려줄 테니까 이걸 갖다 써라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서버가 이제 아이디 패스워드가 필요하구나 해서 자기가 알아서 이제 헤더에다가 아이디 패스워드 넣어서 이제 보내주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클라이언트 쪽에서 시큐리티 설정을 모두 다 완료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리스타트 일단 시킬게요. 정지시킬게요. 이따가 나중에 하니까. 자 그 다음에 서버 쪽 서버 모듈도 이제 서버 모듈도 아까 봤다시피 이렇게 이 9090 포트에 이렇게 아무나 들어갔잖아요. 여기에 이 웹페이지를 아무나 들어가면 안 되니까 여기도 스프링 시큐리티를 적용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서버 모듈에도 이 시큐리티를 의존성을 넣어줍니다. 자, 의존성을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요 페이지가 지금 이 스프링부트 어드민의 공식 페이지인데요. 거기에 보면은 시큐리티 UI 페이지를 접속할 때 인증을 넣고 싶으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코드를 와 같이 사용하라 라고 해서 친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 있죠. 이렇게 이 서버에 대해서 시큐어링을 하고 싶으면은 요 코드를 이용해라. 보면 설명 다 있어요. 이제 뭐 때문에 하는 것이고 뭐를 키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다 인 것이고 요 부분이 실제 요거랑 똑같거든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여기 내용을 다 대충 보면은 여기 낫겠네요. 여기 보면은 이제 뭐 그 유저 정보 롤을 가지고 있는 걸로 인증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인스턴스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뭐 인증을 하고 그 다음에 뭐 패스워드를 기억하고 있어라 뭐 토큰은 몇 분까지 된다 뭐 이런 것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슬러시로 왔으면은 뭐 리다이렉트 시켜라 인가요? 어쨌든 뭐 이렇게 로그인 페이지와 로그아웃도 어떻게 하고 뭐 이렇게 요거는 이제 그냥 스프링 시큐리티 부분이라서 이 부분 잘 아시는 분들 하나씩 이쪽을 읽어보시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요거를 하나 만들려고 하니까 요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클래스를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복붙할게요. 자 이렇게 복붙해주고
그 다음에 ID 패스워드가 알아야 되니까 똑같이 어플리케이션 야물에다가 스프링 시큐리티 유저에다가 요번에는 테스트 유저 이렇게 ID 패스워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뭐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다르게 바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실행시키면 되겠죠. 자, 서버를 다시 재실행. 재실행이 돼야 되는데 안 되고 있군요. 자, 그러면은 9090에 되는 것이고, 여기는 이제 테스트 유저라고 하는 걸로 로그인 해야지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들어가 볼까요? 자, 여기를 바로 이제 뜨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하니까 패스워드 넣어라. 자, 테스트 유저 로그인 됐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클라이언트가 안 떠있기 때문에 지금 알 수가 없는데요. 여기서 이제 클라이언트도 띄워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클라이언트가 9090에 붙으면서 이제 자신의 아이디 패스워드를 알려주고요. 그래서 이제 서버가 이 클라이언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액추에이트를 접근할 수 있게 해주겠죠. 자, 그래서 돼야 되는데 뭐가 잘못됐네요. 잠시만요. 아니, 제가 하나 빼먹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그 서버 쪽에도 이 서버에 여기 그 스프링부트 어드민 서버 쪽 모듈에도 제가 이제 인증을 넣었잖아요. 근데 최초에 클라이언트가 뜨면서 이쪽에다가 이 서버 쪽에다가 이제 서버의 포스트 HTTP 포스트를 통해서 서버에다 자신을 등록해주게 됩니다. 근데 여기도 지금 이제 ID 패스워드를 필요하는 인증을 넣었는데, 그러면은 클라이언트 쪽에서 서버 쪽에 ID 패스워드를 알아야 되는데 안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인증 오류가 난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fail to register application 해서 이제 이 서버 쪽에다가 등록하려다가 오류가 났어요. 왜냐면은 ID 패스워드를 모르니까.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클라이언트 쪽입니다. 클라이언트 쪽에 보면은 이 유저네임과 패스워드를 적어줘야 돼요. 이렇게 이 서버 모듈에 ID 패스워드 적어줘야 됩니다. 등록할 때 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야물에 보면은 클라이언트 이렇게 해주면은 이쪽 서버에 붙을 것이고, 이쪽 서버에 붙을 때 ID 패스워드가 필요하기 때문에 테스트 유저라고 하는 ID 패스워드 이용해서 여기다가 이제 등록 요청을 할 것이다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재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8080으로 다시 열리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에러가 안 나오죠. 그 다음에 서버 쪽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리프레시를 해주니까 나오죠. 이제 해서 이제 잘 뜨고 있다 되고, 똑같이 아까처럼 이제 똑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다 똑같이 볼 수가 있겠죠. 이제 다 이제 해서 지금 이 페이지 자체도 들어가려면은 ID 패스워드 필요할 거고, 그리고 그 클라이언트의 액추에이터 여기로 들어가기 위해서도 ID 패스워드가 필요했고,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클라이언트가 서버로 등록할 때도 이 서버의 ID 패스워드 필요하고, 서버가 클라이언트의 액추에이터 호출할 때도 이 클라이언트의 ID 패스워드 필요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보시면은 보면은 이 클라이언트 쪽에서는 서버의 ID 패스워드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게다가 또 서버에다가 이제 서버가 이 클라이언트 호출할 때 필요한 클라이언트의 ID 패스워드를 또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ID 패스워드 양쪽 다 공유가 되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만들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프링 부트 어드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결론을 보면은 네. 그리고 이제 여기 최종 소스는 여기 서버 쪽과 클라이언트는 여기 깃허브를 보면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통 모니터링 할 때는 이 스프링 부트 어드민보다는 프로메테우스하고 그라파나를 이용해서 더 많이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써보면은 이 프로메테우스와 그라파나, 그러니까 결국 그라파나가 UI니까 이 그라파나가 훨씬 더 보기가 편해요.
이 스프링부터 어드민을 보면은 실제 디폴트가 지금 보면은 시간을 이렇게 뭐 세팅하는 게 없잖아요. 지금 보면 이렇게 자동으로 그냥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최근 일주일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런 것도 잘 안 보이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라파나 쓰면 이제 훨씬 더 잘 나오죠. 자, 그래서 실제로 그라파나를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라파나는 이제 힙덤프나 스레드덤프 같은 게 액션은 저는 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보통 모니터링만 하기 때문에 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요 프로메테우스 그라파나를 만들려면은 또 프로메테우스 설치해 줘야 되고요. 그라파나도 설치해 줘야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이거 운영하려면 이제 막 어느 정도 리소스가 들어가요. 이제 개발하고 운영하고. 근데 그래서 회사에서 정책적으로 이 프로메테우스와 그라파나를 지원해주지 않는다면은 여러분들이 또 이제 모니터링 하자고 이제 프로메테우스 그래프 또 해버리면 배보다 백법이 더 큰 그런 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스프링부터 어드민으로 해버리면은 쓰면은 실제 되게 간단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모니터링과 제어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추후 인력과 환경이 좀 더 잘 될 때 그때 프로메테우스와 그라파나로 전환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아시고서 이제 각각의 환경에 맞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